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해 첫날인데, 어, 세미나 칠 간단한 내용이라, 음,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주, 서플먼터리, 노츠, 그러니까 보충해서 이제 락강이 살짝 집어넣은 건데, 여기서의 주제는 승화에 있어서의 에로티즘, 승화는 에로티즘을 항상 품고 있다는 거, 포함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승화냐, 예,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그렇게 만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화와 동일시, 승화 속의 에로티즘. 락강은 여기서 승화의 흥미로운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카프만 씨가 베른펠트의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지난번에 나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승화와 동일화 사이의 연결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승화라는 주제를 떠나기 전에 나는 여러분에게 텍스트를 하나의 메모로 제시하고 싶다. 이 승화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주제에 대해서. 예, 승화의 역설. 승화란 모든 경우에 반드시 숭고한 것을 따르는 것만은 아니다. 승화는 숭고한 것이죠. 근데 숭고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의 변화가 반드시 성적 대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대상을 승화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된 성적 대상은 승화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가장 조잡한 성적 게임도 승화 목표를 잃지 않고 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승화 속에도 에로티즘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승화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승화라는 것은 바로 이 에로티즘의 이 성적 요소를 제거하는 건데, 성적 요소를 제거하고 대상을 숭고화시키는 건데, 거기에도 역설적으로 에로티즘의 요소는 가미되어 있다 이거죠. 트루바르드 중에 가장 미미하고 세련된 사람 중 한 사람의 작품을 소개한다. 그는 아르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매우 풍부한 독창성을 지닌 유명한 사람이다. 그가 쓴 시는 외설물의 경계를 비방의 지점까지 허물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논란 작가들의 기쁨을 자아낸다. 예, 이 외설물의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비방을 받을 만한 지점까지. 예, 그래서 이 사랑을 갖다가 승화시킨다고 하는 시가 이렇게 외설적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느냐, 이 사실로 인해서 많은 다른 작가들의 기쁨을 자아낸다는 것은 환호성을 자아낸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소리를 어떤 사람이 해주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대신 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욕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죠. 이 시는 정중한 사랑의 도덕적 결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예. 정중한 사랑의 도덕적 결이라는 이 숭고하고도 이 승화적인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얘기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에로티즘이 그렇게 짙게 깔려가지고 이게 승화가 제대로 되는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돔나 에나라는 여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녀는 그녀의 기사에게 트럼펫에 입을 대라고 명령했어요. 트럼펫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가 아르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쓴 이 돔나 에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 시가 굉장히 외설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가 굉장히 외설적이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시예요. 명령은 그의 사랑, 충성심, 헌신의 가치를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시냐면은 레이몬드 경은 트룩 말렉 경과 동의하여 레이디 앤나와 그녀의 명령을 변호하지만 끝으로 큰 부적절함을 수반하는 요청에 동의하기 전에 나는 늙고 하얗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팔에 입을 맞추려면 그는 파이프에서 곡식을 따낼 수 있는 종류의 부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름에서 나오는 연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는 눈이 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부리와 길고 날카로운 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펫은 거칠고 추하고 털이 많고 결코 마르지 않으며 그 안에 늪은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피치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넘치면서 위쪽으로 발효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에 입을 대는 사람이 총애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더 좋은 시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르나르 경이 그 시험에서 물러났다면 그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그리스도에 의해 겁쟁이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시냇물이 위에서 그에게 떨어졌더라면 그의 목과 뺨이 온통 되었을 것이요 여자의 악취나는 나팔을 부는 남자를 안는 것도 마땅치 아니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전개를 가지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기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이 시는 자신을 소멸시키는 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극한까지 욕망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닐까. 이게 아주 승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신을 소멸시키는 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극한까지 욕망을 밀어붙이는 것. 여기서의 욕망은 섹슈얼리티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로티심의 욕망이 아니에요. 섹슈얼리티의 욕망, 즉 충동적 욕망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화죠. 타자이자 대상의 위치에 있는 이성화된 여성, 숙녀는 가장 세련된 기표로 구성된 장소에서 모든 조잡함 속에 있는 사물의 공허함, 잔인한 공허함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 여러분 중 일부가 승화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감지한 그 존재는 어떤 면에서 잔인하고 끈질긴 힘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화가 요구되는 어떤 지점 부근에서 동일한 구조, 핵심에서 공허한 동일한 공허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승화의 중심에서 발견되는 공허함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이 승화를 위해서 자신을 소멸시키는 제물로 바치는 극한까지 우리의 그 승화에 대한 욕망을 밀어붙이는 것, 대상을 숭고화시키기 위한 욕망을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이제 승화인데 여기에는 대상의 이 잔인하고 끈질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의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조잡함 속에 있는 사물의 공허함, 잔인한 공허함,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상의 속성이에요. 모든 조잡함, 공허함, 잔인함, 우리가 숭고화시키기를 원하는 이 사물, 그 대상에는 이러한 이 아주 허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승화와 관련해서 그 기능을 감지한 그 존재는 어떤 면에서 잔인하고 끈질긴 힘으로 드러나 있다 이랬어요. 예, 이건 이제 이 대상이 이 승화시키려는 그 주체를 갖다가 공허하게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또한 그 승화를 위해서 자신을 소멸시키는 제물로 바치는 욕망을 밀어붙이도록 잔인하고 끈질긴 힘으로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승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이중성이에요. 한면으로는 승화시키기 위한 그 주체를 좌절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게 만들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승화의 중심에서 발견되는 공허함에 직면한다. 그 공허함에 직면하지만 계속해서 승화를 위한 욕망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제 후버트 부인에게 발언을 요청하겠다. 그녀는 분석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텍스트, 즉 언어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성적 요인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스퍼버의 기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우리가 승화에 대해 말해야 할 것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또한 언급할 것이다. 상징주의 이론에 관한 그의 기사에서 존스는 명시적으로 스퍼버 기사를 골라낸다. 그는 스퍼버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원시노동, 농업노동, 특히 인간과 대지 사이의 관계를 성적 행위의 등가물로 간주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 원시관계를 부여하는 의미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상징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는 것, 이 인간이 자연을 개간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상징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존슨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상징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고려할 때 그는 관련된 것이 결코 상징적 전치도 아니고 승화 효과로 등록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스가.
승화 효과는 그것의 자유로움과 진정성에서 취합니다. 승화 효과는 그것의 자유로움과 진정성에서 취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진정한 승화는 그 자유로운 의지 그리고 진정성에서 승화가 진행되어야 되고 그 효과도 만들어져야 된다. 쟁기지라는 사람과 땅 사이의 교미는 상징화가 아니라 상징적 교미와 같다. 그것에 대해 숙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으며 이 내 기사에서 나는 내가 돌아올 특정한 결과를 그린다. 여기서 그린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중요한 것은 승화 효과는 그것의 자유로움과 진정성에서 취한다는 거. 의무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주체와 인간과 농업노동, 인간과 대지 사이의 관계, 여기 이거를 성적 행위의 등가물로 간주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 원시 관계를 부여하는 의미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상징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승화 효과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쟁기제라는 사람과 땅 사이의 관계는 교미는 상징화가 아니라 상징적 교미와 같다. 그 땅을 개간한다는 것, 땅을 정복한다는 것, 땅을 개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상징적 교미다. 이렇게 락강은 보고 있습니다. 상징화가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상징화라는 건 어떤 창조적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대지를 개간할 때 거기서 창조적 의미가 드러나는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락강이 볼 때는 그것은 상징화라기보다는 상징적 교미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어떤 이 에로티시즘이 작동한다 이거예요. 인간이 대지, 즉 자연을 갖다가 개간하고 다스릴 때 거기에는 에로티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간이 문학이나 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역시 거기에는 에로티심이 작동하는 것이죠. 물론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상징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술 작품을 통해 상징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학 작품을 쓰고 예술 활동을 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상징적 교미의 요소가 있다. 즉 에로티심의 요소가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학 작품을 쓰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 그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에로티심의 요소가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의 상징화,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오늘의 주제는 승화와 동일시. 동일시라는 것은 바로 승화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에로티심과의 동일시입니다. 에로티심. 승화 속에 있는 이 에로티심의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거죠. 진정한 승화는 이 에로티심이 승화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에로티심은 결과적으로 나르시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나르시즘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나르시즘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대상을 승화시킨다 할지라도 그 승화 속에 에로티심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에로티심이 거기서 작동한다는 얘기죠. 승화 속에는. 그것이 인간이 승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충 설명으로서 그 승화 속에 있는 에로티즘의 성격,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르노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시를 통해서 그 외설적인 그 표현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러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승화시킨다는 것, 대상을 승화시킨다는 것 속에 잠재해 있거나 노출되어 있는 그 에로티시즘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락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에로티심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승화를 시키고 숭고화를 시킨다 할지라도 대상에 대한 에로티심의 한계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왜? 인간은 자기 애에 쩌든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새해에도 힘차게 출발하시고 하시는 많은 일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건강하세요.